자, 문 후보, 안 후보가요,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정책, 아마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정책은 대학 입시 정책일 겁니다. 대학 입시 정책 개편 방향을 냈는데요. 이게 애매합니다. 지금 대학을 가는 방법은 한국에 학생부로 간다는 부분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대학 수능시험, 논술, 특기자 전형 5가지인데 논술은 두 사람 다 폐지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논술은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폐지하자. 사교육 문제의 원인이다. 또 문 후보 측은 이 특기자 전형도 폐지하자. 그러면 논술로 뽑은 인원을 어떻게 뽑을까 하는 부분에서 자, 이 다른 견해를 가졌는데요. 문 후보 측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 흔히 말하는 학종의 취지가 좋다는 걸 인정하지만은 명문대가 학종 비중을 지나치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을 제한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성적, 내신 성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선 후보들 용어도요, 일반 서민들이 좀 알아듣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문 후보 측은 이 교육 공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고교 학점제다.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듣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에 가려면 대입에서 학생부 교과의 영향력이 커질 필요가 있다. 학생부 교과라고 하는 것은 내신 성적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서 서울의 큰 대학들이 비교과를 중심으로 한 학종 비율을 지나치게 늘리면서 교육 양극화를 비추기고 있다. 이 비교과라는 것은 뭐 봉사활동이니 각종 대회에 나가서 상 받은 거 뭐 이런 거를 비교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체육활동이라든지 그런 거겠죠. 그래서 수시 가이드라인을 세워 주요 대학의 전형별 선발 비중이 균형을 찾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최근 몇 년간 학종을 중심으로 재편된 주요 대학의 입시 제도에 큰 변화를 예상하게 하는 대목이다. 즉 내신 성적을 강화한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논술하고 특기자는 빼고요. 그런데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학생부를 중심으로 한 입학사정관제 방향이 맞다. 다만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만큼 대학들이 선발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대학별 입학사정 기준을 모두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할 것이다. 학부모위원회를 만들어 대학 편의주의나 입시, 사교육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보호할 거다. 안 후보는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런가 한국에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대학 입학사정관제요? 이거 전부 다 뒷구멍 소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한 부분에서요. 그나마 문 후보가 조금은 낫지만은 무슨 학생 종합기록부고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입니까? 이런 거 싹 다 없애버리고요. 그냥 내신도 없애버리고요. 대학 입시를 2번 내지 3번을 쳐서 단순 투명 간결하게 가는 것이 학생들을 공부 지옥에서 또 경쟁 지옥에서 빼고요. 고등학교나 대학이 뒷구멍으로 학부모와 거래하고 장난치고 정보 빼주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입시 컨설팅에 포함되는 내용이요. 학생 종합기록부 컨설팅이라는 걸 모릅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서류로 가는 대학 입시가요. 얼마나 부패할 건지 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빤한 겁니다. 뒷구멍으로 봉투가 왔다 갔다 하고 인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대선 주자들은 수능의 영향력도 단계적으로 줄인다는데 그나마 수능도 줄이면 뭐 갖고 어떻게 뽑겠다고 하는 겁니까? 문 후보, 심상정 후보는 이제 현 중3들이 치를 2021년 수능을 전과목 절대 평가화하겠다. 안 후보는 장기적으로 수능을 합격, 불합격으로 하겠다. 이럽니다. 자, 수능의 영향력이 주면 고3 교실이 입시 그냥 EBS 문제집 풀이 현장으로 변하는 주입식 교육의 폐해가 줄어들 거다 하는데 수능이 초기 학생부 관리에 실패한 학생이나 재수생의 패자 부활전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수능의 변별력이 사라질 때
이런 학생들이 재기에 도전할 통로가 막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앞으로 대입에서 누가 되든 학생부가 물론 문 후보는 교과, 안철수 후보는 비교과 부분을 강조하지만은 결국 학생부가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만큼 현재 지역이 어디냐, 학교가 어디냐, 교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큰 편차를 보이는 학생부 작성에 대한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결국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얼마나 성의 있게 기록해 주느냐 하는 게 대학 입시의 성패를 가를 건데, 한국처럼 치맛바람이나 돈봉투가 심한 나라에서 요즘 없어져 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결국 서술형 평가나 학생부 기록에 대한 전국적인 교사 재교육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강남이나 목동 등 교육특구 일반 맹문고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입시 관계자는 자기 정권에서 뭘 보고 학생을 뽑겠다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다. 대학별 고사 부활이나 내신 사교육 열풍이 불 수 있어 대학이나 학부모가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누가 돼도 논술 폐지하겠다는 거 빼놓고는 어떻게 뽑겠다라는 건지. 대학에 가는 것은요, 학생들이 마주치는 첫 사회적 경쟁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경쟁 없이 그냥 애들을 공부 지옥에서 해방시켜서 뽑기 하듯이 로또식으로 추첨해서 뽑는 나라 없습니다. 적어도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려면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 유럽도 그렇고 공부 열심히 합니다. 과외도 있고 학원도 있습니다. 거기도요. 문제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자는 거고, 애들이 학교에가 거의 입시학원 되는 부분이 내신이 있으면 더 안 그렇겠습니까? 내신이 있으면 매달 치르는 시험 성적 결과에 한마디로 매달리게 될 거고, 옆에 공부하는 동료들이 전부 적일 거라고 3년 내내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겁니다. 거기에 학생부까지 넣게 되면 비교과가 뭡니까? 선생이 지 마음대로 얘는 착하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모범적이고 리더다 이런 거 말고 그 학생기록부에 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대학을 들어가는데 이런 걸로 갖고 대학을 들어간다는 거는 결국은 학부모한테 영향력이 크고 교장, 교감이나 학생부장한테 영향력이 큰 좀 사는 집의 애들이나 빽이 있는 집의 애들이 유리하다는 게 100% 아닙니까? 우리가 정유라를 보면서 그 정유라를 고등학교에 전국에 다 또 다른 은하트 정유라를 만들라고 이 짓을 하는 겁니까? 안철수 후보는요,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인 줄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수백 년간 주별로 다른 어떤 환경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른 인종적인 부분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미국의 제도를 가지고 미국은 SAT나 이런 거 안 칩니까? 자, 수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문 후보는 물론 그것보다는 조금 낫지만은 50보 100보입니다. 저는요, 대학 입시는 복잡해서는 안 되고요. 부모나 학생이 간단하게 그냥 느끼게 만드는 게 최고입니다. 내신도 할 필요 없습니다. 학생도 필요 없어요. 2학년 때 한 번 치고 3학년 때 1학기, 2학기 2번 쳐서요. 그 3번을 가지고 평균 내어서 수능 대학에 가게 하는 게 맞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방에 있는 학교나 한마디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교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 지원을 더 해주고 제가 말한 2부 교사들을 도입을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된 2부 교사들이 방과 후에 과외를 지원하도록 그런 한마디로 농어촌이나 도서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에도요, 변두리 지역에 더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단순 맹쾌 공정하게 대학을 가도록 해야지 무슨 뒷구멍 파는 소리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요, 이 두 사람이 아들, 딸 문제에서 지금 부인 문제에서 다 얽혀 있는데 본인이 살아온 삶이 왜 본인의 공약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요. 본인이 살아올 때 자기 자식을 평범한 서민의 자식들처럼 이 초중고등학교를 보내어서 거기에서 입시 문제의 폐단을 한번 느껴봤다 하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전문가니 뭐니 하는 애들이 만들어서 내는 복잡한 입시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요. 잔소리 하지 마라. 입시 제도는 내가 정한다. 성적대로 시험 쳐서 가는 게 제일 낫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신조차도 애들을 부모들을 골뱅을 들이는 부분이다. 자, 내신이 점점 3년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되면
한마디로 학종 교과 부분으로 한다면 나는 틀렸다 싶은 애들은 그때부터 공부 안 할 거 아닙니까? 비교과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고등학교 때 애가 가진 인성에서 무슨 미국식으로 우리가 말입니다. 고등학교에 무슨 치어리더 팀이 있습니까? 고등학교에 무슨 뭐 풋볼 팀이 있습니까? 예? 우리 고등학교에 개인적으로 뭐 과목별로 뭡니까? 취미나 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까?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 그 자격증 따오는 걸 어떻게 따오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까? 그 중에 봉사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고요. 전국 대회에 나가서 상 받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체육계나 이런 경우에 대학에 그냥 체육 특기자로 들어가는 부분에 정유라도 체육 특기자로 들어가면서 그 난리를 쳤듯이 있는 집에 애들이 체육 특기자로 들어가면서 온갖 장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황당한 입시제도 공약을 낼 수 있는 부분은요. 문, 안 후보 두 사람이 한마디로 한국의 입시 현실에 대해서 서민 다수의 절대 다수의 서민의 입장에 서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는 겁니다. 과거에요. 이 수능 시험처럼 우리 다닐 때는 학력고사고 그 전에는 예비고사, 본고사였죠. 아예 학력고사 제도로 회귀해서 학력고사 횟수를 2학년 때 한 번, 3학년 때 두 번, 총 3번을 쳐서 평균으로 대학에 들어가게끔 해서 그것이 가장 공정하고 학력이 떨어지는 낙후된 지역이나 이런 변두리 지역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더해줘서 학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만 주면 되고요. 내신도 저는 없애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애들이 3년 동안에 서로를 적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내 적은 전국에 다 깔려있다. 그래서 친구들과요 우정도 쌓으면서 그리고 시험을 3번 치니까 한 번 배렸다 하더라도 남은 2번에서 잘 치면 된다. 충분한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로 좀 방과 후에 이 과외 지원을 학교 안에 편입을 해서 어려운 지역의 학교들 그리고 저소득층 지역의 학교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훨씬 많이 해줘가지고 그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학생분이 뭐니 한마디로 강남의 상류층들이 좋아하는 방식의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이 두 후보가 특권층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저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또한 그렇게 노동자를 위한 사람, 노동의 대가를 받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이 왜 서민들의 마음을 입시에서는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지 의문입니다. 한마디로 노동 귀족처럼 사고를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철수, 문재인, 심상정의 입시안이 맞는지요. 국민투표 붙이면 저는 제가 100% 이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공정이 이 시대에 한마디로 화두고요. 더 나아가서 정유라,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도 불공정과 부패였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흑수저, 금수저 논란의 핵심도 불공정에 있다는 겁니다. 자, 금수저는 자기 자식을 어쨌든 입시나 이런 부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실력보다 훨씬 좋은 데 가게 만들고 군에도 어쨌든 빼돌리고 또 미국에 조기 유학을 보내든지 유학을 보내든지 하고 이렇게 취업을 할 때도 어쨌든 좋은 데 가도록 사회 관계 힘을 이용해서 백으로 한다는 거죠. 지금 공기업이나 공공기업에요. 뭐 문준용이처럼 뒤로 뭐 이렇게든 어쨌든 조금 이렇게 명확하지 못한 형태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안철수 부인은 심지어 서울대학도 그렇게 들어갔다라는 의혹이 교수로 의대 교수로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내가 뭔 백으로 그렇게 했냐. 하이 당시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밀어주고 관리했을 거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합리적으로 제기를 했지요. 또 안철수 후보 등이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에 무슨 이 남한, 북한, 일본, 몽골, 동북아 4개국에서 특히 연 33만 900명이 사망을 하고 세계적으로는 이런 미세먼지로 345만 명이 죽는다. 근데 그 내용을 유심히 보면 중국에서는 이 내부에서
중국이 배출한 초미세먼지로 전 세계에서 102만 명의 연간 사망자가 발생을 하는데 이 중 96만 명이 중국이다. 나머지 6만 5천 명이 중국의 바깥에 영향을 미친 나라다. 그래서 동북아에 아까 말한 3만여 명, 그리고 유럽에 1388명, 미국에 1710명 등이 사망자를 낸다. 근데 중국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을 우리 중국에서 안 돌리고 미국에서 돌렸으면 그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건데 우리 중국에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사람 죽는 것을 감수하면서 대신해 주고 있는데 뭔 우리한테 이렇게 미세먼지를 만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데 교역은 뭡니까? 우리가 중국 보고 하라 했습니까? 미국이 중국 보고 그런 거 생산하라고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그런 거를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궤변도 이런 궤변이 아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에 협의를 하겠다라는 안 후보는 과연 중국이 만드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의 공해시설을 대신 제조업해서 배출해주고 있다라고 희한하게 궤변을 갖다 늘어놓는 한마디로 중국의 입장은 이렇게 한 번은 드러나 봤을까 싶습니다. 자, 중국이 이렇게 말하는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100번 양보했어요. 이 오염은, 환경오염은 거리에 비례하는데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한국은 특히 직접적인 뒤집어쓰는 이런 부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선 후보가 미세먼지 대책을 이야기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고민하고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앞에 말한 입시제도나 미세먼지 문제에서요. 정말 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상대 국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라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라도 하고 이렇게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